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 후보들은 빈소를 찾아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오늘 새벽 5시 반쯤 눈을 감았습니다. 배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뒤 아들의 뒤를 이어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회 회장을 맡았고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또 서면을 통해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빈소를 직접 조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추모객들의 발길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광주 서울 오고 가면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셨었어요. 그 민주화가 있고 또 그 소외받는 곳이 있다라면 그런 데는 가서 우리가 힘이 돼야 한다는 식으로 그 집에 안 계셨어요. 고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서울 이한열 기념관 등에도 분향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고인은 오는 11일 아들 이한열 열사가 잠든 5.18 구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무더기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제조업체와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오늘 하루 오후 6시 기준 9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를 감안하면 기존 하루 최고 확진자 수였던 112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나주, 목포, 순천에서 7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6,77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코로나 감염자가 일시적으로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적극 방역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를 대비해 코로나 전담병원을 기존 1,100병상에서 1,500병상으로 늘리고 병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시설 재택 치료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목포 등 일부 시군은 선별검사소 운영을 밤 10시까지 연장했고 이동식 검사소 행복버스 운영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광주의 유일한 전시 컨벤션 장소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가동률 70%를 넘기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이곳에 두 번째 컨벤션센터인 광주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컨벤션센터의 건축 면적은 9,000제곱미터로 현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 공간의 75% 규모입니다. 1,46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633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3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2025년까지 건립되게 되면 그 명실상부한 전시 컨벤션 산업의 요충지로 거듭나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마이스 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컨벤션 센터를 한 개씩 운영 중인 데다 현재 건립 예정인 마이스 단지도 전국 2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떠돌아다니는 행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와 대전이 아니면 부산이 서울과 이렇게 경쟁한다 이런 방식, 과거의 방식으로는 사실 그걸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광주만의 마이스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 하지만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어 광주 컨벤션 센터의 보다 철저한 운영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 9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고흥군 풍양면의 한 야산 인근에서 불이 나 헬기 2대와 인력 3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6시쯤엔 영암군 삼호읍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84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을 사용한 뒤에는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한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시 10분쯤 진도군 장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선원 5명이 타고 있던 A호가 뒤집힌 사고와 관련해 오늘 낮 12시쯤 선내 조타실에서 70대 선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해경은 선장을 찾기 위해 어제부터 구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선박을 목포로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0일 월요일에 펀시티 광주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이 광주시청에서 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방송 EBS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EBS의 방송 콘텐츠와 광주시의 문화 콘텐츠가 결합해 재미있는 도시 펀시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노잼시티라 불렸던 광주에 어떤 청사진을 내놓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가 10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열린민주당 당원 투표가 70%가 넘는 찬성률을 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2일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합당 안건을 의결하면 14일에는 합당 선언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3일 목요일을 전후해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100만 4천 명분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운데 일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광주 전남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활용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토요일까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수 통보가 이뤄집니다.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 그동안 지방선거는 다소 묻힌 상황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구 기준일 이후 15일까지 인구수를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 산업이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비대면 이용이 가능한 호텔과 통화비서 등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약한 호텔에서 미리 받은 모바일 패스의 엘리베이터 QR코드를 누릅니다. 층을 누를 필요 없이 예약 객실이 있는 층으로 곧바로 이동하고 객실 문도 별도의 카드키 없이 모바일 패스로 열립니다. 투숙객이 입실하면 센서가 조명을 조절하고 음성 명령으로 조명과 TV를 켜고 끌 수 있고 객실 청소와 서비스도 모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명 켜줘. 전체 조명 전원을 켭니다. 최근 문을 연 이 호텔은 80여 개 객실 전체에 AI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카운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 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무법인에선 야간과 주말, 휴일에 상담 예약을 AI가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AI 통화비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받아야 했던 기존 착신 전화와 달리 AI가 전화를 받아 상담 예약 스케줄을 정리해주고 통화 내용을 미리 전달해줍니다. 마치 직원처럼 응대해 주어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제 AI 통합비서가 남겨둔 메모를 보고 저도 고객들의 니즈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AI 통합비서는 식당과 미용실, 1인 점포 등 개인 사업자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서비스 2달 만에 호남에서만 1,000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모든 일상이 지금 AI하고 접근돼 있고요. 이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세상을 즐기고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섬세하고 편리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한평에 있는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평군은 금호타이어가 지난 6일 한평군 내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빅그린 산단 조성을 맡고 있는 LH에 이전 부지 계약 보증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이전할 부지는 빅그린 산단 2단계 사업구역의 약 5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1단계 구역의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함께 빅그린 산단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한 영화제가 열립니다. 5.18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상영회 형태로 민주화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제3회 5.18 영화제와 제2회 5.18 3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3분에서 25분 길이의 작품을 오는 3월 31일까지 출품받아 12개의 작품을 선정해 상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개발한 광주 공공배달 앱이 출시 반년 만에 매출액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공공배달앱 위메프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6달 동안 6,600여 개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21만 6천여 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5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착한 소비 문화 확산과 낮은 수수료, 상생 마케팅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 배달 앱이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기아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뛰었고 지난 2020년엔 일본 세이브 라이온스에서 아시아 야구를 경험한 션 놀린과 9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션 놀린은 선발 투수 경험이 많아 위기 관리 능력이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투수 로니 윌리엄스를 영입한 기아는 션 놀린을 끝으로 새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 전남 구간을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걷는 4,500km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여수, 고흥, 신안으로 이어지는 80여 개 코스, 1,420km 구간을 해양 생태 등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세계적 걷기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 체류형 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민관협동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복지기동대를 대표 복지시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7억 원 증액해 7,500여 가구에 3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실제 생활 속 불편을 돕는 복지기동대는 그동안 3만 6천 가구에 60억 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정감사의 복지시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